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린카입니다. 오늘 제가 엄청 집에 온 느낌이 나요. 왜냐? 아메리칸 감성이 정말 많은 아메리칸 머슬카 쉐보레 그리고 쉐비라고 불리는 카마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좀 어마어마한 이 감성과 또 엄청난 존재감 딱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생긴 것뿐만 아니라 덩치 그리고 색깔까지 어딜 가도 튈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카마로 차량을 오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제가 이 차량을 4년 전에 하와이에 가서 렌트를 해서 타봤어요. 그때 하루는 머스탱, 하루는 카마로 이렇게 빌려서 타봤는데, 그때의 기억을 조금 살려서 4년 동안 이 카마로라는 차량이 어떻게 좀 변화를 했는지, 어떤 게 좋아졌는지, 당연히 좋아졌겠죠? 한번 오늘 볼 텐데요. 차량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조금 일단 해보겠습니다. 차량의 가격 5,400, 5,500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가격대가 있고요. 그리고 453 horsepower, 솔직히 이 차는 horsepower라는 말이 부족해요. 왜냐? 시동 딱 틀고 배기음 들어보는 순간 horsepower가 아니라 맹수 파워, MP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horsepower를 자랑하는 그런 차입니다. 6162cc, 그 6.2L. 와, 진짜 이 어마무시한 덩치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체 근육과 어마어마한 머슬을 자랑하는 그런 머슬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카마로의 앞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전면 부분을 보시면 이 헤드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적인 라인과 이 표정이 정말 약간 전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짜 워리어 같아요. 딱 투구 쓴 진짜 옛날에 뭐 로마 시대의 병사들 같이 딱 그렇게 생긴 그런 표정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헤드라이트도 너무 이제 카리스마가 넘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쉐보레 이 엠블럼부터 시작해서 이 보우타이 엠블럼이라고 불리는데요. 신형에 여기가 이제 뚫려 있는 플로우 타이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보우타이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카마로 SS에 이 SS 여기를 딱 집어넣어 줬네요. 마치 BMW의 M 시리즈처럼 포인트가 있고 엣지 있고 상당히 이쁩니다. 밑에 뭐 그릴 뭐 이런 부분들도요 되게 간지가 나요. 확실히 멋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진 부분들, 사실 요즘 웬만한 신형차들 보시면 되게 둥글둥글하게 나오는 차들이 좀 많은데, 이 차는 여러모로 역행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요즘 차들이 다 커지고 좀 전고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얼마나 낮은지 보이시죠? 1350mm의 정말 낮은 전고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기 저항 계수도 되게 낮은 편이고요. 정말 잘 달리기 위한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마로의 전면부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넷 부분도 이렇게 봐도요 되게 각지고, 뭔가 여기만 봤을 때 살짝 페라리인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되게 각지고 이쁩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런 통풍구마저도 너무 이뻐요. 그냥 전면에서 바라봐도, 옆에서만 바라봐도 누가 봐도 되게 스포츠카의 느낌을 정말 줄 수 있는 머슬카의 전면부를 보여주는 그런 카마로 차량 앞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카마로 차량의 옆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몸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몸매가 정말 되게 아메리칸스럽습니다. 휠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20인치 휠베이스가 꽤 긴 편이고요. 20인치가 들어가는데 머스탱이 요즘 19인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못생기지도 않은 그런 순정 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엠블럼을 보시면 카마로라고 써있는 3색 엠블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프랑스 국기죠. 옛날에는 이 미국 국기를 광고로 사용하는 게 불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국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창시자가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 프랑스 엠블럼을 바꿔서 저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저 3색은 사실 패션으로도 많이 쓰는 만큼 되게 이쁜 색깔로 보여져요. 그리고 일로 와서 자, 이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시면 이 사이드 미러가 작습니다. 작아요. 근데 제가 4년 전에 하와이에서 이 차를 타봤을 때 저 사이드 미러가 더 작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운전을 잠깐 해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에 요 전체적인 하드웨어 자체는 사이즈가 비슷하게 좀 작은 것 같은데, 거울 자체는 조금 더 감각 그리고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봤을 때 생각보다 뒤에가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이 되게 길고 전폭도 넓고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 얘 몸매를 한번 보세요. 딱 보시면
뒷면이 되게 두껍습니다. 하체가 빡 진짜 너무 잘 달리게 하체를 딱 가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두꺼운 하체에서 얄쌍한 허리 쪽으로 왔다가 또 상체로 가면서 다시 커지는 정말 전형적인 미국의 막 풋볼 플레이어스 그런 사람들의 몸매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체 막 이만한데 막 허리는 오히려 되게 좀 얇은 것 같고, 그리고 딱 어깨 등치 있고, 너무나 잘 달리면서도 이 머슬의 힘을 가지고 정말 그냥 가볍게 달리는 것보다도 누가 봐도 저거는 벽도 뚫겠다라고 가지고 가는 그런 몸매를 보여주는 그런 아메리칸 머슬카 카마로의 옆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사실 이 카마로라는 차량은 저는 되게 시대를 역행하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자연흡기 8기통입니다. 요즘 사실 뭐 자연흡기가 없어져가는 추세잖아요. 이제는 뭐 전기차 그냥 조용한 추세로 가는, 그리고 연비 엄청 좋게 그런 쪽으로 가는 시대인데, 얘는 다 반대입니다. 기름 엄청 먹고요, 그냥 막 달리고 소리 엄청 시끄럽고요, 그냥 진짜 상남자스러운 그런 차량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차량이 카마로 6.5세대라고 하는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특히 이 범퍼 부분이랑 테일램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테일램프가 그 전에는 이렇게 한 덩어리 같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면서 좀 뒷면 모양이 좀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범퍼가 이제 그전 6세대라는 조금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앞면과 마찬가지로 보우타이라고 불리는 이 엠블럼이 들어가네요. 뒷면을 봤을 땐 차가 조금 얄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달리기 위한 이 앞에 어마어마한 허벅지 근육을 가리기 위한 약간의 연막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차는 물론 세컨카고 좀 펀카이지 않겠습니까? 약간 드라이빙 전용이긴 하지만 트렁크가 좀 있어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여시고, 당연히 수동입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엄청 크진 않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깊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저희 카메라 가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안 보이죠?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길이도 그냥 접히지 않고 쑥 들어갑니다. 이쪽으로도 깊고 이렇게도 깊어요. 그래서 리터 자체가 엄청나게 큰 트렁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펀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신 약간의 준비물, 약간의 그런 내 belonging,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넣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배기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배기구가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너무 이쁜 디자인에 배기구가 너무 못생겼어요. 이상한 거 두 개 달아놨어요. 되게 크기는 진짜 큰데 와, 소리 빵빵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비싸 보이지도 않고 되게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디자인 면으로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배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배기음에는 전혀 불만이 없기 때문에 배기음도 한번 들려드리면서 이제 차량 안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지금 딱 눈에 보이시죠? 제가 이 카마로 차량의 뒷자리에 굳이 한번 타봤거든요.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제 키가 173입니다, 여러분. 운전석을 이렇게 좀 접어놓은 상태고 최대한 앞으로 당긴 겁니다. 이 상태는 운전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약간 누워도 불편해요, 지금. 그래서 얘를 다시 뒤로 이렇게 당겨보면, 자, 심지어 이 상태로도 운전자가 운전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애기들도 솔직히 안 태우고 싶어요. 탈 수야 있겠지만 뒷자리는 타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잡동사니 던져 놓으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가운데에 핸드폰 무선 충전기 누가 여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카마로는 2명만 즐기시는 차라는 얘기죠. 카마로의 탑승해 보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차만큼 이 펀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은데요. 자, 일단 뭐 핸들 자체가 뭐 좀 무게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 차가 일단 무거우니만큼 좀 무게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이 센트럴페시아가 진짜 많은 변화를 겪었던 거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4년 전에 여기는 쓸만한 게 단 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갔고요. 이 온도 조절 시스템, 통풍과 열선까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머슬카에 뭐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이게 기본 내비도요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이 차량에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요.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창이 상당히 작습니다. 시야가 상당히 좁아요. 진짜 작죠. 근데 어쨌든 이 쿠페의 성향상 상당히 길어서 긴 만큼의 시야를 좀 확보하는 대신에 상당히 작습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백미러가 이 각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크기도 되게 좀 커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뒤가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이게 중간에 이 옆에 뭐 속도나 RPM은 뭐 그렇다 치고요, 이 4개의 이 계기판 되게 튀게 보입니다. 온도도 보이고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다 잘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솔직히 센터페시아가 요즘 신형 차들에 비해서 정말 빈약하지만 요렇게 돌려서 온도 조절하는 거 조금 간지납니다. 그리고 비상등이 여기 밑에 있는데 조금 밑에 있지만 그래도 뭐 누르기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 오토 파킹이 여기 요렇게 있습니다. 요건 또 조금 놀라운 기능이 하나 있네요. 차량이 확실히 길고요, 힘이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그렇게 엄청 빠른 속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네, 좋아요. 기름 짤짤짤짤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게 속도가 그냥 밟는 대로 나간다는 느낌이 좀 확실히 있습니다. 좋은데요? 또 요즘 신형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뒷차가 있었을 때 우리가 또 사각지대에서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또 경고등이 이렇게 들어와주는 저 옵션은 진짜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공인연비가 7.4, 고속도로가 10, 그리고 도심이 6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만 조금 많이 타면은 15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속연비는 사실 생각보다 괜찮다. 그 정도 연비면은 사실 이런 등치의 차량을 끄는 데는 생각보다 괜찮은 연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가 너무 펀카고 펀드라이빙인 차인 대신에 정말 간과하시면 안 되시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지비예요. 연비만이 아닙니다. 일단 보험이 비쌉니다. 운전을 좀 꽤 오래 하고 또 30대 들어온 사람, 또 운전병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도 25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5살 차주분이 400만원의 보험비를 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비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또 만약에 뭐 사고 나거나 그러면 감가부터 시작해서, 안 그래도 중고차 감가가 센 차인데 이게 유지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이 차는 5,500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한 8천만원 그 정도 차를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금 사정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주행 속도를 좀 유지를 하면서 달려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편하네요. 이게 막 내가 밟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지 않고 그냥 앞차 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편한, 노면도 생각보다 이런 소음도 많이 올라오지 않고요, 요철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 상당히 생각보다 편해졌습니다. 4년 전에 그 카마라보다는요, 네,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커브링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요. 근데 확실히 핸들이 무겁습니다. 특히 좀 속도를 내실 때는 꼭꼭 두 손으로 운전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엑셀을 조금만 눌러도 애가 바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맹수의 소리를 냅니다. 여러 소리가 카메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엑셀을 내가 속도를 좀 더 내야지 라고 살짝 밟는 순간 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쭉쭉 밀고 나갑니다. 얘만의 운전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M이나 AMG 그 통통 팍팍 튀는 약간 그런 팝콘 튀는 그런 재미는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그런 준비를 딱 하고 달려가는 진짜 워리어 같은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이 카마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 때도 전혀 힘이 딸리지 않죠. 오히려 힘이 넘쳐요. 그냥 쭉쭉쭉쭉 나갑니다. 자,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게요. 이렇게 쭉 가다가 역시 좀 잘 나가는 차들은 브레이크도 확실히 좋습니다. 이게 미국 차라서 그런지 브레이크를 조금 독일 차들보단 좀 더 많이 밟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이게 좀 미국 차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드도 그렇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를 조금 미리 조금 더 깊게 밟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차량은 좀 재력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정말 그냥 재밌게 타실 수 있는 세컨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램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차 너무 좋지만 관리하기도 어렵고 차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막 못 가는 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불편함도 많은 대신에 이 차량은 정말 색다른 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좀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요, 이 차량 뭐 솔직히 말해서 3년 이상 탈 차라고 생각은 좀 들진 않습니다. 신차로 타보시는 것보다는 중고차 정도에서 한번 좀 상태 좋은 거 고르셔서 괜찮다 싶으면 좀 더 오래 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감가가 센 차량이니만큼 중고차로 가셔서 조금 누려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카는 여러분의 드림카를 그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카마로를 리뷰를 좀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림카였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